지금 지난번 그 빛의 세기를 측정할 때는 한 포인트였죠, 그죠? 시간이 다 바뀌는 거였고, 오늘은 조금 전압과 전류를 바꿔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그 태양 전지 특성을 보는데 이 전압 전류 특성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같이 소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시작. 소자와 능동소자의 전류전압 특성을 비교해보고 기본 소자 특성에 대한 대표적인 소자 함수에 대해서 스파이스 모델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인지 스파이스와 같은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한 소자 특성의 컴플렉트 모델에 대한 직관적인 시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실습에 있어서 진압 방수 특성 측정이 시간에 대해 전류의 변화를 적용하시라면 이번에는 전류전압 특성을 측정함으로써 소자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기술과 익히고자 합니다. 네, 지금 소자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 뭐 드루드 모델이나 퀀텀 미케니컬 모델이 있는데 오늘 이걸 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지난번 커런트 이퀘이션 있었죠, 그죠? 제가 채점을 하다 보니까 틀린 게 많더라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아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측정에 있어서 이 태양전지 관련해서 이제 보니까 저는 다이오드가 태양전지로서 작동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손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할 때 어느 쪽이 P타입이고 어느 쪽이 N타입입니까? 자세히 왼쪽이 P타입이 오른쪽이 N타입이잖아요, 그죠? 우리 반도체 얘기할 때 에너지 갭이 있고 X축은 뭐죠, 여러분? X축은 위치, Y축은 에너지잖아요, 그죠? 일렉트론 볼트니까 전자 입장에서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는 볼트가 우리가 지금 2.3.3볼트, 5볼트 얘기하는 그 볼트가 같죠, 그죠? 같아서 전압을 바꿔주면 얘가 위아래로 바뀐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Pn 했을 때 P는 홀이 많고 쉽게 했을 때 N은 전자가 많아서 에너지가 여기는 높은 쪽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 에너지가 홀이 많은 경우는 비어 있기 때문에 낮은 쪽에 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접합을 시켰을 때 얘가 이렇게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해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얘를 이제 LED로 쓰는 경우는 여기서 요 사이에 우리가 디플리션 레이어라 그러는데 에너지가 포텐셜 베리어로 작용하는 여기서 이렇게 위에는 전자와 밑에는 홀이 일렉트론과 홀이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면 얘가 LED죠, 그죠? 얘가 LED고 그리고 여기에 빛을 조였을 때 여기 있던 전자가 올라가서 일렉트론이 되고 여기 홀이 되면 일렉트론은 이렇게 굴러 떨어지고 홀은 또 올라가지고 그래 가서 홀 커런트는 이렇게 가고 이제 일렉트론은 오른쪽 가지만 일렉트론 커런트도 이렇게 가서 전체적으로 빛이 조여졌을 때 광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타입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그럽니다. 포토다이오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림 표현하면 왼쪽이 P타입이고 오른쪽이 N타입인데 우리가 다이오드 표시를 할 때 P에서 N으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이오스를 걸지 않았을 때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도달해 있는데 걸었을 때는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전압 특성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포텐셜이 0일 때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반대로 흐른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빛이 조여지지 않았을 때 다이오드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순방향으로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는데 빛이 조였을 때 광전류는 포토커런트는 역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역방 흘러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생각하는 것을 LED로 생각해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걸어줬을 때 얘가 이제 전류가 이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데 빛이 쪼여졌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오드를 생각했을 때, 그림을 표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난 시간에는 CDS를 많이 하긴 했지만, V하고 I 관계에서, V가 0일 때, 우리 다이오드를 치면 0을 지나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이오드입니다. 그쵸? 0일 때인데, 빛이 쬐어지면, 그림을 다르게 표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 빛이 나는 경우, LED인 경우는 빛이 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 활용했던 LED 관점에서는 여기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빛이 들어와서 여기 아래에 있던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전자는 굴러 떨어지고, 물방울은 또 올라서 전류가 똑같이 N에서 P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전류가 마이너스라고 표현됩니다. 내려와서 이렇게 마이너스 표현되고 이렇게 그대로 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압을 걸지 않았을 때 이 전류를 우리가 I의 short circuit current라고 합니다. 왜 short circuit current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포텐셜을 차이를 걸어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똑같이 전압을 똑같이 했을 때, 전압을 똑같이 했다는 얘기는 전선을 따지면 연결해 준 거죠, 이렇게. 전압 차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회로가 쇼트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쇼트된 회로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전류가 여기 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흐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숏 서킷 커런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V의 오픈 서킷 볼티지라고 해서 여기 전압이 전압을 끌어줬을 때 0을 만들어주는 전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솔라셀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 조금만 하고 얘기하면 솔라셀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다이오드입니다. 기본 다이오드인데 솔라리가 붙었잖아요, 그죠? 솔라셀이니까 결국 뭐냐면 태양빛이 여기 비쳤을 때 전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런 소자가 솔라셀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포토다이오드인데 그냥 솔라셀하고 포토다이오드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포토다이오드하고 솔라셀이라고 이름 붙여준 다이오드 차이가 뭘까요? 뭘 같습니까?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해보면 LED를 그냥 연결해도 숏서킷 커런트 있죠? 그죠? 약간 전압도 발생하죠, 그죠? 일반적인 LED도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했는데 솔라셀을 붙여놨을 때는 뭔가 그냥 포토다이오드와 다르니까 붙여놨지 않았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용량이 크다? 네. 김호준 씨는 뭐인 것 같아요? LED? 솔라셀에? 자, 이래 한번 봅시다, 한번. 대부분, 대답 잘 했고, 자, 봐요, 한번.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금, 솔라 레디에이션 스펙트럼 되어 있는데, 파장별로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죠? 보면, 여기서, 물의 흡수대가 있고, 그리고, H2O가 제일 많은데, CO2도 있고, 이런 전체 스펙트럼이 있으면, 250 나노에서 2500 나노메타까지 빛이 나오는 요 파장 분포가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우리가 포토다이오드라 그랬을 때는 특정한 요 갭에 해당되는 값일 때 사실 제일 반응을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갭에 반응을 잘 하는 건데 솔라셀의 경우는 태양빛에 가장 많이 반응하도록 해야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최대한 250에서 2500 나노메타까지 모든 파장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도록 뭔가 되어 있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 구조는 다이오드이긴 한데 이 스펙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탈 에너지가 가장 높은 정도로 설계된 게 솔라셀입니다. 그래서 보면 색깔도 까무잡잡하죠, 그죠? 색깔 까무잡잡 빛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오드 저는 LED 그걸 했다는 거를 놀라긴 했는데 이제 적절한 포토다이오드 혹은 솔라셀에 이걸 사용해서 빛이 있을 때 없을 때 전류 전압 특성을 확인해 보는 거. 그러니까 오늘 지난번부터 어렵지 않던가요?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그냥 한 포인트만 체크하면 좋겠는데 얘를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값싼 장치로 여기서 확인하려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죠? 저항을 달아줘야 될지 전류를 잴라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전류 센싱하는 소자까지 채택한 학생이 있던데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전류를 직접 측정한 학생 그조인가요? 전류 직접 측정했었어요? 직접 전류 측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했는 거를 한번 들어보는데 먼저 제가 살짝 얘기를 하면 이런 전류 전압 특성을 측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X축은 전압이고 Y축은 I인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실제 작동할 때에는 전류가 I short circuit current 나왔을 때 I는 있죠. 전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얘기는 파워를 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나온 파워는 전압 때 전류를 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워란 것은 V와 I를 곱을 한 게 파워인데 여기에는 전류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나올 때 전압 조건이 0이죠. 0이니까 여기는 파워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은 발생했지만 여기에 전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전류가 없죠. 그건 뭐냐면 이 포인트 I short circuit current하고 V open circuit voltage는 각각 전류가 최대이기도 하고 전압이 최대이긴 한데 여기서는 나오는 파워가 없습니다. 파워가 없으니까 결국 파워라는 것은 뭐냐면 전압과 전류의 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포인트들이 다 전류 전압 포인트 나오는 값이란 거죠. 여기 요만큼 전류 있으면 전류는 줄긴 하지만 전압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포인트는 전압은 전류는 좀 줄였지만 전압은 좀 늘었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V하고 I가 곱을 한 게 파워이니까 결국 이 그림에서 파워 가장 큰 데는 어디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V하고 I, V하고 I, V하고 I, V하고 I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이 커브가 있을 때 가장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전압 때 전류 곱을 한 요 사각형의 면적이 최대가 되는 그때 이 포인트가 옵티멈한 I와 V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요 전류를 뽑아낼 때 이 전류가 나오도록 우리가 저항을 달아준다거나 그 부하를 맞춰주는 게 여기 태양전지에서 가장 많은 전력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러분 그 산에 올라가 보면 그 태양전지에 딱 붙어 있는데 얘가 이 특성을 측정을 하면 그 측정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게 좋은 솔라셀이다 아니다 아는데 얘가 산에 올라가면 화장실에 가보면 낮에는 햇빛이 있지만 밤에 햇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태양전지를 받아가지고 축전지를 연결해서 에너지 저장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할 때 그 다음 회로가 뭐가 되냐면 단순한 커패시터 연결하는 게 아니고 뒤에 에너지 하비스팅 서킷을 붙여줍니다. 에너지 하비스팅. 하비스팅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수십이잖아요, 그죠? 이게 수확하는 농산물을 세우면 되니까 여기 에너지 하비스팅 에너지를 모아주는 그런 예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여러분 LED에다가 잔뜩 붙여놓고 전류가 나오더라, 전압이 나오더라 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늦은 대신에 먼저 해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해보라 그랬는데 한번 했는 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아까 전류 측정한 조부터 얘기해볼까요, 한번?
못 올렸어요. 그럼 파일 올린 조부터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 파일을 저희 한번 봅시다, 한번. 누가 먼저 해볼까요? 여기에 김수진, 유현 씨 먼저 해볼래요? 예. 자, 해봐요, 한번. 제가 일단 태양전지 판넬 없이 그리고 모듈 같은 거 안 쓰고 최대한 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모듈이나 이런 걸 사려고 했는데 추석 연휴가 껴서 아무래도 안 올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간이 태양전지 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영상 확인하고 이걸 착안해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제 또 어떻게 됐죠? 제가 납땜이 너무 미숙해서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래서 납땜 말고 그냥 빵판에다 하자. 그리고 철사도 따로 구하기도 좀 그래서 이제 빵판에다 연결했는데 연결을 잘못해서 다시 연결을 여기다가 했는데 이게 지금 개수가 몇 개 없어요. 이 아두이노 키트에 있는 작은 빵판이라서 LED를 몇 개 연결할 수가 없어서 옆에 넓은 빵판에다가 LED도 최대한 있는 거 다 모아서 수십 개를 꽂아봤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던 영상에서는 좀 직렬로 한 20개? 40개 정도 연결했는데 저희는 그거보다 더 많이 연결하면 전압값이 좀 더 크게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꽂았지만 전류가 0.00mV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병렬 연결되면서 좀 손실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이걸 또 다시 떼고 얘네를 길게 직렬로 연결했는데 그랬을 때도 전압값이 너무 적게 뜨고 이제 솔라셀 시뮬레이터가 저희 연구실에 있어서 한번 빛을 주면서 전압 전류 특성을 재봤는데 그때 그냥 다이오드처럼도 안 나오고 그냥 거의 아무 특성이 안 나와서 뭔가 잘못됐다. 근데 연결해서는 잘못된 걸 못 찾아서 이제 개수를 좀 더 줄여보자 해서 옆에 보이시는 이 정도 크기로 다시 돌아가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그다음에 아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혜란이 도움 많이 받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하는 대로 여기랑 이 끝단을 재보니까 전압값이 나온 걸 확인을 했고요. 여기 네, 이게 사진- 사진에도 보이듯이 전압값 나온 걸 확인을 했고 여기에 다이오드랑 캐패시터를 연결을 해서 축적되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이오드랑 커패시터 연결해서 이제 가만히 냅뒀을 때 그냥 그 형광등 불빛에도 커패시터의 전압가 축적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멀티미터로 꽤 많이 축적이 되고 이제 멀티미터 딱 측정을 했을 때 전압값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올렸고요. 있는데 영상 있어요. 네. 저희 그 뚝뚝 떨어지는 것만 짧아서 보면은 됐을 때 이렇게 값이 좀 뚝뚝 떨어지거든요. 다시 네. 딱 되자마자 방전이 되면서. 네. 떨어지고 이러고 그래서 나서 이거를 보면은 다시- 이제 연수랑 드윤이가 오늘 저희가 하는 거예요, 네, 네, 이건 오늘 지금- 확인했고요. 그리고 연수 도움 받아가지고 프레시 켜서 해봤는데 확실히 핸드폰 후레쉬 미리볼트 비쳤을 때 단위에서 볼트 단위로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꽤 많이 미리볼트에서 볼트 아니에요? 네, 네. 볼트 단위로 그렇습니다. 까지 확인하고 끝이.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방금은 전압 전류 특성을 잰 건 아니지만 지금 오픈 서킷 볼티지가 좀 많이 나오는 형태를 한 거죠. 그 얘를 이렇게 직렬 연결해서 얘가 올라가길 바란 거죠, 그죠? 올라가길 바랬는데 왜 오픈 서킷 볼티지만큼 곱하기로 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왜 미리볼트 단위밖에 안 나왔을까요? 네? 다이오드여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왜 저기 오픈 서킷 볼티지가 그래서 2V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을까? 0. 왜 측정해서 안 나왔을까요? 자, 우리가 전압을 잰다 그랬을 때 전압 1이 있으면 그 전압 1 자체에 저항이 있죠. 내부 저항이 있죠. 그 내부 저항이 크고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작다면 전체 전압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전압이 분배되면서 낮은 쪽으로 하겠죠. 그죠? 그 얘기는 이 다이오드의
오픈 서킷 볼티지는 여기 저항이 무지 크다는 얘기입니다. 저항이 크니까 상대적으로 전압 오픈 서킷 볼티지는 1M배 될 텐데, 개수만 M배 될 텐데, 직렬력이 한 M배 될 텐데, 저항이 크니까 우리가 그 테스터기 내부 저항이 작거든요. 상당히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전압 전달된 게 되게 작은 거죠. 그죠?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보자. 누가 해볼까요? 우리 제가 미리 채점을 한 것들이 많아서, 여기 안 나왔네. 잠깐만요. 다현씨 해볼래요, 한번? 예.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 한번 지나간 거 자료를 보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자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이건가? 태양전지 이건가? 이거다. 이거. 이걸 어떻게 보지? 채점 내역을 해야 되나? 이거 누구 나올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나올까? 제출, 이거 나올까? 나오네. 그러네. 여기서. 자. 제가 그 김호준 씨가 얘기한 게 있었는데, 제가 하고 나서 보니까 시간 너무 짧았잖아요. 그죠? 솔라셀 구하기 어렵고, LED인데, 연구실에 커다란 우리 부품 상자 있잖아요? 있죠? 그 안에 다 있을 거예요. 없나요? 그래, 알겠어요. 오늘은 일단, 그렇게 하고, 이게, 해요. 네. 저는, 일단, 이거는, IV 커브 측정한 거를 볼 때 일단 전화번이 없어서 일단 보조 배터리를 사용했고요. 보조 배터리가 보통 5V에 2A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하려면 이제 2.5V를 그라운드로 잡으면 이제 0V가 마이너스 2.5V가 되고 5V가 2.5V가 되니까 이제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이거 들어가자. 저항을 일단 같은 저항을 써서 뭐 볼티지 디바이딩을 해서 이제 5V를 2.5 플러스 2.5 마이너스 2.5로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전압을 이제 마이너스 2.5에서 2.5까지 조절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제 가변 저항을 달았습니다. 가변 저항을 달고 이제 이 소스 시스템 자체의 저항값, 그러니까 저항값을 높은 거를 낮춰주기 위해서 볼티지 팔로워를 거쳐서 이제 전압 입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게 그냥 USB 보여주면서. 네, 이 보조 배터리고요. 이 보조 배터리에 꽂는 USB의 포트가 4개가 있는데 이제 한 개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거든요. 이제 그거를 단선을 해서 이제 가변 저항이 연결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가변 저항 중간 값이 이제 저항이 계속 변하는데 이 저항을 이제 볼티지 팔로워에 그러니까 OP앰프에 넣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조절할 수 있는 볼티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와서 이제 커런트를 디텍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멀티미터인데 컴퓨터에 정보가 전달되는 멀티미터를 사용해서 이제 지금 측정해야 되는 게 제가 소자가 정말 없어서 CDS를 계속 어쩔 수 없이 샀거든요. CDS
저항과 전류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CDS의 전압을 읽는 거는 그냥 단순히 CDS 양단에 있는 전압값을 그냥 가져오면 되고, 이제 문제는 전류가 되는데, 전류를 측정하는 것은 이제 가장 간단한 커런트 투 볼티지 컨버터를 회로를 제작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CDS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0V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여기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제 여기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류가 흘러서 이제 뻥튀기 된 값을 전압으로 읽으면 이제 그 전압을 여기 저항으로 나누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완벽하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했던 거는 이제 멀티미터에서 전류 전압을 읽을 때 계속 이거 바꿨다가 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전압으로만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전압 전류 라인을 두 개를 따서 이제 토글 스위치가 안에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가 이런 거가 이제 커런트 볼티지 서킷인데요. 이제 이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 이 토글 스위치에 나사로 적절히 연결해서 이제 볼티지 측정할 때는 A고 커런트 측정할 때는 B로 해서 IV 커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거는 회로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저항 3개랑 이제 가변 저항 하나랑 그냥 OP앰프 아무거나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커패시터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RC가 이하가 되는 정도의 그냥 커패시터를 꽂았거든요. 이제 커패시터를 꽂으면 다음과 같이 시스템이 완성되고, 이제 파이썬에서 그냥 인풋으로 볼티지 한번 측정하고 커런트 한번 측정하고 볼티지 한번 측정하고 커런트 측정하고 계속 볼티지 값을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면 IV 커브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IV 커브는 이제 CDS가 어쨌든 이것도 정션 기반의 소자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온 것과 안 들어온 것에 이제 오믹과 쇼트키가 나눠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3V 부분에서 확실하게 보이는데 제가 2.5V까지밖에 측정을 못해서. 제가 그림 뭐라고 그랬는데요, 저거는? 이거는 논문에서 따왔습니다. 논문 따고? 예, 논문 따왔습니다. 논문에서 따왔더니 저는 이제 타블로로 했더니 이게 빛이 있을 때와 빛이 없을 때인데요. 오믹한 부분은 잘 보이지만 쇼트키한 부분은 아직 전압이 모자랐는지 몰라도 잘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0,0은 어딘데, 지금 0,0이? 0,0이 여기입니다. 이게 네, 예, 정확히 0을 맞추면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가변점을 막 돌렸거든요. 저는 이런 태양 전지를 얻고 싶었지만 CDS는 확실히 태양 전지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이 정도까지만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 그 짧은 시간에 언제 그 회를 다 만들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간단해서.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이? 요거는 별로. 얼마나 걸렸어요? 제가 생각 이상으로 이게 많이 준비를 해서 얘기했고, 이 CDS는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있어요. CDS는 얘는 다이오드거든요. P, N 이렇게 접합 다이오드고, CDS는 카드뮴 설파이드입니다. 카드뮴 설파이드. 카드뮴 설파이드라는 여러분 반도체 재료 있죠? 황과 카드뮴의 그냥 일단 재료입니다. 이제 화합물 재료인데 얘가 빛에 받으면 얘는 포토 다이오드가 아니라 포토 컨덕터입니다. 포토 컨덕터이기 때문에 R이 맞거든요, R. 그래서 다이오드 개념이 아니라 이런 밴드 차원보다 그냥 캐리어 농도 자체가 우리가 시그마가 N이 뮤라 그랬을 때 PE 뮤 플러스 뮤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캐리어 농도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높아져서 저항이 달라지는 거니까 측정이 맞죠. 이제 다이오드 커브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지난번 여러분 했던 거 보면 CDS는 절대 크기를 재는 데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 참 잘했습니다. 이게 여기 아니 논문식으로 했네요 보니까. 여기 프로그램도 파이썬으로 이렇게 쫙 해서 장치 좋은 연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그조에서도 나올래요? 네. 제가 김건희 여기 이건가요? 전류 밀도고. 이거구나. 예. 구글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문서네. 이건 잠시만요. 다른 걸로 들어. 다른 걸로. 김건희 요건가요? 예, 그거. 다른 걸로. 자꾸 다른 거 나오네. 여기서 요거다 그죠? 예, 그냥 클릭. 됐다, 이거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수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했던 거는 솔라셀 소자가 다행히도 키스트 내부에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저희가 특허를 찾아봤는데요. 중국에서 어떤 회사에서 만든 JV 커브를 잴 때 쓰는 특허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특허를 가지고 와서 특허든가요 지금? 예, 특허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압계랑 전류계를 여기다 연결을 한 다음에 가변 저항을 여기다 연결해서 저항을 무한대로 뒀을 때에 잠깐만요. 네, VOC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저항이 0일 때는 JSC를 구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저항을 바꿔가면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회로도를 전체적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그래서 그거를 측정하는 사진을 일단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가변 저항이 없어서 저항이 있는 거를 직렬 연결할 거면서 여러 번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점을 여러 가지를 얻었거든요. 데이터를 많이 얻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때는 지금 맨 마지막쯤에 있을 때는 26메가옴을 썼을 때에 이 정도 값을 얻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저항값이 저항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다가 여기서 26 메가옴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약간 꼬부라졌는데요. 그거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강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는 회로를 이렇게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값들을 이제 계산하면서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허 중국에서 나온 특허가 숏 서킷 커런트하고 오픈 서킷 볼티지를 재는데 가변장을 바꿔가지고 양극단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일단은 그 자체도 전압 전류 특성을 재는 거니까, 사실은 원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김건희 씨 쪽에서는 폴라리티를 바꾸진 않았지만, 우리 태양 전지할 때, 숏 서킷 커런트하고 오픈 서킷 볼티지 다 잴 수 있으니까, 크게, 전체적인 걸 보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호준 씨도 보여줄래요? 예. 몇 사람만 더 보고, 이거 보자. 있다. 이건가요? 잠깐만. PDF인가요? 네. 방금 올린 건가요, 이거? 아니요. 측정한 거? 예. 네. 자, 여기서 바로 설명해도 되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LED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일단 맨 처음에 저도 동영상을 보고 이제 LED 5개를 일단 직렬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5개 세트를 이제 더 병렬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아두이노 ADC에 물려주어서 이제 전압이 얼마만큼 발생되는지 알아보려고 이제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LED 부분이 일단 먼저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일단 그 불빛이 없을 때 0럭스, 그 다음에 조명을 켰을 때 24럭스 정도가 발생한 걸 확인하고 이제 이 LED 부분에서 얼마만큼 많은 전압이 발생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시리얼로 이제 시리얼 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노트북으로 이제 전압값을 쏴줬습니다. 전압값을 쏴줬을 때 이제 조명을 켰을 때 그래프가 이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껐을 때는 이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명을 켰을 때 ADC 값이 평균 406을 가리켰고 껐을 때 평균 129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24럭스에 의해서 발생한 볼티지를 환산해 보면은 1.35V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따라서 이제 발전을 할 때 1럭스당 0.05V의 전압이 나타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력도 확인하고 싶었는데 또 소자도 없고 그 다음에 주위에 캐패시터도 연율이 없었어서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나와서 우리 콜텍스 한 학생 누구였죠? 나볼래 한번? 네. 콜텍스로. 자, 콜텍스로. 여기 자료가 채점했는지 모르겠다. 박성씨. 네, 채점했죠, 그죠? PPT로 했구나, 그냥. 자, 이거를 한번. 자, 이게 뭐래요? 정리 잘했던데.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우라고 합니다. 일단 태양 전지가 이제 어떤 원리로 변환이 되는지 찾아보고 이제 LED로 동일하게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앞에 분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앞에 분이랑 동일하게 회로를 구성을 하고 이제 캐패시터를 달아서 충전과 방전을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캐패시터를 달고 그 전압을 이제 코어텍스 M3 계열의 이제 MCU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를 수집하고 이제 뭐 플라팅 하는 거는 좀 다른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요. 일단 데이터 어큐지션 자체를 매트랩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 플라팅을 리얼타임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매트랩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은 그 추가 자료 제출할 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충전 방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리얼타임으로 동작을 시켰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조명이 있는데 이런 조명을 켰을 때랑 껐을 때 구분을 해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조명을 켰을 때는 이제 캐패시터가 이제 충전되는 구간으로 표시가 되고 그 충전되는 구간 이후에 이렇게 평평하게 나오는 구간은 이제 ADC 볼테이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평평하게 출력이 되고요. 그 뭐 볼테이지 미터나 이런 걸로 측정을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과 방전이 진행이 되는데 2번 구간이 충전되는 구간이고 3번 구간이 방전되는 구간인데요.
이번 충전 구간도 굉장히 느린 타이밍으로 이제 한 20초 정도를 충전을 하고, 방전을 할 때도 조명을 껐을 때는 이제 방전이 되는데 한 10초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반응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부하를 하나를 달았는데요. LED랑 스위치를 달아서 스위치를 눌렀을 때 LED가 하나가 켜지면서 이제 방전이 되는 식으로 했었을 때는 방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명이 켜졌을 때는 충전이 되는 원리를 확인했고, 조명이 꺼졌을 때는 방전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전된 에너지를 축적해서 이제 로드로 활용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참 많은 거를 했고, 요 정도 제 들어도 되겠죠, 여러분? 예, 요 정도 해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는 전압전류 특성, 어떤 조건, 부하, 이걸 바꿔가면서 이 소자 특성을 볼 수 있는지, 그게 제가 관건이었던 겁니다. 지난번에는 시간에 따라 모니터를 하는 거였고, 지금은 이제 측정 조건에 따라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CDS로 또 하긴 했지만 다이오드 관점에서 제가 좀 봤으면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류 전압 특성을 봤었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난번 세팅과 같을 수 있습니다. 같을 수 있는데 전압 전류 특성을 측정해봤죠, 그죠? 그 조건 다른데 여기서 세 번째 과제 부분은 이렇게 소리내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시작. 그러네. 이 언제 넘어갔지? 이렇게. 확장을 바뀌었는데. 앞에 설명을 열심히 했는 게. 자, 세 번째 과제가 지금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소리는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자, 그러면 온도에 따른 소자 특성 변화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시작. 자, 다음번에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손으로 만졌다가 아니면 호흡 불었다가 그렇게 바뀌면 온도가 바뀌겠죠, 그죠? 그 온도에 따라서 전압 전류 특성이 바뀌는 걸 보고 그 온도가 몇 도 올라가면 얘가 저항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측정해 보는 겁니다. 해보는 건데 제가 오늘 얘기할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먼저 순서 바뀌어가지고 이 부분 먼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스파이스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그죠? 잘 알고 있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with integrated circuit emphasis 돼 있는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제 집적 회로 관점에서 이게 이제 쓰는 도구인데 집적 회로란 자체가 예측 가능한 소자 특성이 뭐 수백 개, 수만 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스 시뮬레이터에 이제 제가 NG 스파이스라는 거를 제가 얘기했는데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압축 모델이라는 걸 얘기하게 됩니다. 압축 모델이라는 것은 컴팩트 모델이라 그래서 이제 한 소자를 가지고 소자 변수를 도입해서 소자 특성을 등가적으로 잘 기술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소자를 보여주는 다음 시간에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는 것을 볼 때 이게 R로 시작하는 게 이제 저항을 나타냅니다. R로 돼 있죠, 그죠? R로 돼 있는데 이 스파이스에서 R로 시작하는 개념으로 앞에서 보면 개수를 R, C, L, RLC 이런 대문자로 표현 MPN, PMP 이런 것들이 소자를 표현하는 대표 심볼인데 여기서 R로 시작되는 것이 저항입니다. 저항인데 보는 것처럼 R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N 플러스 N 마이너스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N 플러스 N 마이너스는 뭐겠습니까? 우리 스파이스 할 때 노드의 그 번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1번과 2번 사이에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때 R로 하고 이제 N 플러스 N 마이너스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개수들이 있죠. 템프, 그다음 TC1, TC2 이런 값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저항을 기술하는데 필요한 변수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팩트 모델이라는 것은 이 저항은 온도에 따라서 어떠한 특정한 T0에서의 값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1.01로 되어 있는데 이 TC라는 변수에 T-T0라는 값으로 얘가 늘어난다 라는 겁니다. 온도가 늘어날 때 저항이 늘어나는 거. 자, 온도가 늘어날 때 저항이 늘어나는 게 반도체입니까? 금속입니까? 금속이죠. 그래서 금속으로 만든 재료의 저항인 경우에 얘를 이제 컴팩트 모델은 요 R로 표현되어 있고 온도에 대한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그래서 TCR의 값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델을 우리가 하나의 압축적인 모델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CDS 같은 데 있죠. CDS는 반도체죠. 그죠? 반도체니까 이건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도가 늘어나면 저항이 어떻게 되죠? 줄어들거든요. 줄어드니까 여기서 보면 세미컨덕터 레지스터 모델 그래서 R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 보면 코에피션트가 종류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뭐 플리커 노이즈 코에피션트도 있고 요거는 이제 집적 회로를 만들 때 사이드 에칭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이 소자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 소자를 표현할 때 특정한 소자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필요한 변수들이 이 스파이스 변수에 다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정의되어 있고 이 각 소자 변수는 물리적 원리에 따라서 정의되며 소자 종류에 따라서 기술하는 깊이 정도에 따라서 이제 소자 변수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예를 이제 블랙보드에다 올려놨는데 강의 자료에다가 그러면 다 보면 셋째 주 이제 보면 여기 NG 스파이스 올려놓은 거 있죠, 여러분. 보면 여기에 매뉴얼이 한 600페이지 됩니다. 631페이지 되어 있죠, 그죠? 보입니까? 631페이지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에서 몇 가지 예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지난 시간에는 CDS 빛을 조여 포토컨덕터를 측정했고 오늘은 빛에서 IV를 측정했었는데 이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뮬레이션 DC 어널리시스 직류 해석이냐 소신호 모델이냐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냐 이런 노이즈 어널리시스냐 이런 여러 가지 측정 방법에 따라서 분석 방법에 따라서 이제 인풋 파일을 스파이스에 맞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법적인 부분이 있죠. 문법적인 부분이 정의되고 여러분 pSpice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넷리스트로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정의를 하거든요. 파라메터도 우리가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elementary device register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준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 컴팩트 모델을 그렸을 때 보는 것처럼 이 R1이라는 것이 1번과 2번 사이 연결되어 있고 100ohm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RC1이라는 것은 12와 17번 사이 연결되어 있고 1kΩ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미를 M은 2다 이런 식들이 우리가 컴팩트 모델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값에 따라서 저항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요 RE1 같은 경우는 템퍼리처 코에피션트가 5, 모델이 TC1 0.001이고 이런 값들이 측정을 통해서 온도가 바뀔 때 이 저항 자체를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식 자체가 온도에 따라 많이 바뀔 때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 반도체성 식들이 많이 주어져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집적 회로 관점에서 이제 공정상에서 나타나는 공정 파라미터를 실제 저항의 변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보면 저항부터 포토 다이오드, LED 다 여기에 모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고자 할 때, 다이오드 이퀘이션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얼마고, 이미션 코에피션트가 얼마고, 오밍 리지스턴스가 얼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한 예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까 IV를 측정했을 때, 이런 파라미터를 전부 다 구하는 건 아니고, 니 커런트라든지, 이런 전체를 잘 정의하는 거 있죠? 잘 정의하는 게 사실은 필요하겠죠, 그죠? 그 새로운 소자가 나타났을 때, 이런 기존에 이런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실제로는 집적으로 설계할 때는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들 때마다 이게 다 소자 특성이 다르면 이게 쓸 수가 없죠, 그죠? 디자인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게 이제 나노 재료가 많이 비판받는 그게 뭐냐면 카본 나노튜브다, MOS다. 예를 들면 그 나노 재료가 만들 때마다 그 소자 특성 변수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아직 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초기에 나타난 신소재들은 소재를 만들었을 때 다 불안정합니다. 왜 불안정하냐면 측정 조건에서 안정한 그런 특성이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올레드 있죠, 올레드. 올레드가 지금 휴대폰에도 쓰고 TV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2000년 초반만 해도 올레드는 소자로 쓸 수 없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올레드에 대한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여러분? 올레드 TV 그랬을 때 올레드를 언제 처음 들었습니까? 솔직히 작년 제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2015년 2010년 이제 10년 2005년 여기 이렇게 2000년도부터 2005년 사이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2015년 이후 생각보다 2015년 이후도 많네요. 2000년대 초반 2000년 초반에 2000년에 유기 발광 소자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2000년에 노벨 화학상이었거든요. 그때 2000년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2002년, 2005년 사이에는 이 올레드 개발하던 업체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소자 해보면 잘 죽고 하고 나면 오늘 측정한 것과 내일 측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이스 파라미터로 정의하기 힘든 게 오늘 만든 거 내일은 다 다르니까 얘가 수명이 짧았거든요. 짧아가지고 이건 절대 못 쓸 거다. LCD 외에는 LCD가 워낙 안정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얘는 못 쓸 거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좀 덜 안정적이긴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휴대폰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휴대폰에 딱 적용했는데 뒷얘기인데 휴대폰에 딱 적용하면서 삼성이 딱 세계 최초로 올레드를 딱 제품화 했잖아요, 그죠? 제품 딱 나왔어요. 사람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들었을 때 이제 불안전합니다. 불안전한데 시장성은 확실히 있죠, 여러분. 뭐냐면 처음에 올레드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제품 만들었다 그러면 사람들 각인이 되겠죠. 올레드 가지고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는 어디냐? 그러면 삼성이다. 뭐 이래 아니면 파이오니아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처음 이 휴대폰에 적용했는데 휴대폰에 어디에 적용인지 알아요, 여러분? 예?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폴더형 있죠, 휴대폰. 있을 때 큰 화면에 적용했겠어요? 아니면 뒤에 시계 나오는데 적용했겠어요? 시계 나오는데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적용하는데 큰 화면에 나올 때는 수율이 나빠가지고 하다 보면 금방 죽어버리니까 여기에 뒤에 시계 나오면 됐거든요. 또 아이디어를 했습니다. 수명이 우리가 보통 할 때 5000시간 이상 나와야지 그 제품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5000시간 안 나왔어요. 근데 삼성은 만들었어요, 제품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사람들이 휴대폰을 2년 이상 바꾸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항상 계속 켜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잠깐 보였다 또 꺼지잖아요, 이게.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꺼지는 거다 그랬는데
올레드 입장에서 좋은 게 계속 켜놓으면 이게 빨리 죽는 게 눈에 드러날 텐데 얘가 휴대폰에서 잠시 켜졌다 꺼지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하고 2005년 이때 소자는 불안정하지만 그리고 수율이 낮지만 이거를 먼저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그 삼성이 한 거는 5000CR이 안 되니까 얘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에다가 그리고 조그만 디스플레이에다 쓰고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제품이 성숙되기 전에 이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성숙되다는 얘기는 이런 그 스파이스 파라미터로 잘 LED다. 그 스파이스 파라미터 잘 정의되어 있는 한번 만들 때마다 공정에 따라 제대로 되어 있으면 걔는 제품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스파이스 파라미터 얘기하는 이 값들 자체가 보면 이런 것들 뜻만 보면요. 제로 바이어스 정션, 바텀 월, 커패시턴스, 그다음에 코에피션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물리적으로 에어리어, 정션, 그레이딩 코에피션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공정상 그 구조에 따라서 잘 정의되는 변수와 연관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스파이스 파라미터 이 압축 이퀘이션 압축 회로를 본다는 얘기는 다 그 물리적으로 그 보는 것처럼 이런 등가 회로 있죠.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있으면 여기 이제 보면 IS 이펙티브에 있고 NKBT분의 QVD 마이너스 여기까지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이오드 이퀘이션인데 이 다이오드를 정의하는데 보면 VD가 뭐보다 클 때 요거 하나 보통 알겠지만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기에 개수들이 많죠. 그죠? 요 개수들이 다 이 소자를 제대로 해석하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회로에서 이 소자 측정한다 그랬을 때 대충 측정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처럼 정확한 전류 전압 특성을 제대로 알고 싶을 때 이런 식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 다이오드 이퀘이션 이거 하나만 되죠. 가장 기본은 그죠? 근데 기본은 이건데 이게 응용이 높아질수록 다른 고난이도로 가면 갈수록 이런 보정 파라미터를 자꾸 들어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같은 스파이스인데 같은 소자를 기술하는데 스파이스 레벨이 계속 높아져 가는 겁니다. 트랜지스터도 그렇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모델이 많아져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커패시턴 측정하는 부분도 우리가 보긴 볼 겁니다. 보긴 보는데 저게 이제 보면 요거를 비심 모델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자, NG스파이스를 깔면 이런 식으로 NG스파이스를 이제 실행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쓰는 거를 좀 한번 다 해보고 다음번 시간에는 NG스파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보면 용량이 크지 않고 트랜스미션 라인에 비심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여기 랜드 제가 여기 쓰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그래프들 얻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못 해보고 그림 보면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매뉴얼 있는 그림 그리고 그 다음에 서킷 만들어내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그 특징적으로 이제 저항의 경우 금속성과 반도체성이 있다. 그러면 컴팩트 모델은 위에 있는 것처럼 저항 금속성이 있는 경우에 저항을 기술하는 거, 그리고 반도체성이 있을 때 저항 기술하는 거. 근데 이 파라미터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 나노 재료가 나왔을 때 뭐 예를 들면 그 외국 반도체 회사에서 새로운 신소재가 나왔을 때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일단 그 소자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를 하겠죠, 그죠? 뭐 패시베이스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공정상 표준화된 공정으로 걔를 측정을 했을 때 걔가 계속 똑같은 형태 나오는 거를 먼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이런 알려져 있는 스파이스 변수에 따라서 얘를 측정해서 피팅을 하겠죠, 그죠? 피팅을 해서 이 공정에 따라서 이 파라미터들이 항상 똑같이 아니면 에러바가 있는지 걔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측정 쪽에서 측정 분석을 할 때 모델에 따라서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그럼 이 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리적인 그런 기반으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여주기는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예를 들면 입력 파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는 여러분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서 그런데 입력 파일에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여기서까지. 네. 첫째 줄은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에디터로 손쉽게 텍스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타이틀 점으로 시작한다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텍스트 점 타이틀 뒤에 뭐 좀 써주면 걔는 이름 무슨 회로다 라는 거 부분이고, 이 별표는 주석이고 점 엔드로 끝나기 때문에 점 타이틀과 점 엔드 사이에 쭉 아까 R1, 뭐 C1, 1번과 0번 이런 노드 표현하고, 그리고 피스파이스 할 때도 글로벌한 그라운드를 얘기할 때 0이라는 걸 써주죠, 그죠? GND 써주면 0을 써줍니다. 0을 써주는데 그런 뭐 약간 그 고려될 점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델이라는 요게 나노제로다 아니면 새로 신소재일 때 이 모델을 해서 내가 만드는 소자를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저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될 것인지 모델명이 있을 거고, 모델 형태를 정의하고 그 점 모델로 정의할 수 있고, 그다음 서브 서킷인데, 그러니까 이제 서브 회로를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그 등가 회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 서킷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 다른 파일을 인클루드해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그런 소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불러들여서 우리가 소자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정회로 같은 설계를 할 때 보통 그 디자인 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디자인 룰을 그랬을 때 하이닉스에서 뭐 디자인 룰, 뭐 저기 삼성에서 어떤 그 특정한 공장에 맞는 디자인 룰을 할 때 다 이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이제 인클루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펑션 같은 거 정의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그 전체 회로를 혹은 소자를 측정하고자 하는 소자를 다양한 그런 이 심볼로 정의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같이 측정했던 것은 R이죠, 그죠? 그죠? R을 측정했고, 그리고 여기서 D 측정했죠, 그죠? 그 다이오드 측정해서 얘를 포토 트랜지스터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 JFET이다, 모스펫이다, 파워 모스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위치다, 인덕터다 했을 때 그 각각에 해당되는 우리 심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 시간마다 측정하는 시간 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측정하는 시간 해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장치로 측정하지 말고 간이로 측정하는 방법 있죠? 간이로 측정해서 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측정한 거 가고 이 스파이스로 걔 데이터를 직접 시뮬레이션 하는 거하고 비교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그 다운로드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한번 권유해 보고 싶은 게 키캐드라고 있던데, 키캐드
그래서 이제 이 회로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설계를 하고 얘를 이제 실제 그 스파이스 넷리스트로 다운받아서 NG 스파이스로 회로 결과를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B 레이아웃을 그리고 이거를 NG 스파이스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여러분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등가 회로에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소재하고 그다음 소자하고 등가 모델에 따라서 바라본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키캐드, NG 스파이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다음 시간에 한번 깔아서 가져와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소자 측정 부분을 제가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 뒷부분에 계속 지금 붙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파이썬 붙어 있잖아요. 그죠? 되도록이면 파이썬 이 부분을 조금 이번 학기 때 끝날 때 파이썬을 한번 이 수업 시간에 좀 연습을 좀 하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파이썬으로 데이터 처리 파트를 나중에 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C 언어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로 할 수도 있긴 한데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데이터 어널리시스 할 때 파이썬의 루틴 되게 많거든요, 모듈이. 그래서 C 언어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 그 파이썬의 파이시리얼이라든지 이 시리얼 포트로 값을 읽어서 걔를 제가 여러분 그 숙제를 한번 쭉 보니까 이 시도를 한 이 정도 차이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해서 이쪽에서는 모르고 있는 거를 이쪽에서는 알고 있고 또 그런 면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데이터 어널리시스 파트를 좀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실습하는 파트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 부분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구글로 가보면요. 구글로 가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구글에 이제 드라이브를 다 가보면 들어가 봅시다. 한번 들어가 보면 노트북 살짝 켜볼래 한번? 네, 켜볼래 한번? 노트북 켜봅시다. 네. 노트북 켜보면 구글 드라이브까지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디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죠? 구글 드라이브를 가보면 들어보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요, 이 하나의 폴더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뭐가 있냐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구글 컬래버러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뭐 구글 컬래버러토리라고 있죠. 보면 구글에 얘는 잘 아는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돼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구글 컬래버러토리가 없으면 연결할 앱 더보기 해서 구글 컬래버러토리 이거를 선택해 설치를 합니다. 컬래버러토리 COLLABORATORY 컬래버러토리 구글 컬래버러토리 그걸 설치해 봅니다. 구글 컬래버러토리 설치해 봅니다. 자, 구글 컬래버러토리를 해보면 이제 실행해 보면 이제 환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untitled 하면서 .ipynb 여기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이 화면이 뭐와 비슷합니까, 여러분? 주피터 비슷하죠, 그죠? 주피터 비슷하니까 여기 데이터 처리하는 게 그대로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예를 하나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하나 예를 이제 보여줄게요. 한번. 파이썬에 이제 제가 예를